이건 내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인데, 당시 우리 집 바로 앞에 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버려진 모텔이 하나 있었어. 우리 가족이 동네로 이사오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후로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나 봐. 그때 나는 밤늦은 시간에 그 건물 앞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곤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이상하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 그날도 나는 밤늦게 폐모텔 바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고, 우리는 주변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건물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때만 해도 겁이 없었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고,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친구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친구를 말렸었는데, 이놈이 겁먹었냐고 놀리는 바람에 발끈해버린 거였지. 그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돼 있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하는 노래방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 동네 어른들은 건물 기운이 나쁘다는 둥, 귀신이 나온다는 둥 하면서 건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혈기 넘치고 호기심 충만했던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지. 그렇게 1층을 천천히 둘러본 후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친구도 뭔가 이상했는지 날 한번 슥 쳐다보더니 이내 복도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더군. 어두컴컴한 모텔 복도에는 갖가지 쓰레기와 부서진 물건들, 그리고 유리 조각과 찢어진 노란색 종이들로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 거기서부터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건물 안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친구가 2층을 둘러보고 내가 3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지. 그렇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나는 문이 열리지 않는 어떤 방을 발견했고, 곧바로 친구를 불러서 함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잠시 후 무거운 쇳덩이가 바닥에 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면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우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복도 끝에 있는 방에 잠시 숨었지. 심장이 마구 뛰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덜그럭하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패닉 상태가 돼버렸고, 미처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죽이고만 있었어. 쇳덩이를 끄는 듯한 소리는 이내 점점 멀어져 갔고, 곧이어 건물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지. 그 틈에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바로 아래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우리는 일어선 채로 굳어버렸어. 그때 친구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발을 쿵쿵 굴러서 바닥을 내리찍었고, 바로 몇 초 후 누군가 계단을 다급히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 갑작스런 친구의 행동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난 공포심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잠궈버렸고, 이내 방문 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구 흔들렸지. 설마 그 미친 여자가 다시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 그렇게 소리는 한참 후에야 멈추었고, 이내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나와 친구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방문을 열었고 끝내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 문 바로 앞쪽에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로 손에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서 우릴 노려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방문을 걸어 잠궜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로 했어. 너무 위험하긴 했지만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
우리는 창문 아래쪽에 살짝 튀어나온 공간을 발판으로 삼았고 막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어. 우리가 숨어있던 방 바로 옆방에 창문이 열려지며 그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방문을 잠궈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창문 쪽으로 넘어오려 하는 것 같았어. 나와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동시에 창문 아래로 뛰어내려 버렸어. 다행히 바닥에 커다란 공업용 비닐 같은 것이 쌓여있는 그쪽으로 떨어져서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더군.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여자는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쫓아올 거 두려워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쳐버렸지. 나중에 동네 파출소에 가서 슬쩍 물어보니 우리가 봤던 그 여자는 몇 년 전에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당시 살해를 당한 어떤 남자의 부인이라고 하더라고.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은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상태라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고 다른 가족들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 그 사건 이후로 폐모텔 건물을 볼 때면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당시에 느꼈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해. 그 여자는 대체 우리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여자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까? 몇 년 전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지역 마을 회관에 주의회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었던 아이들이 그 회관으로 놀러 오곤 했는데 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회관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회관에는 장난감이나 실내용 외발자전거 같은 놀이도구가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바로 띰틀이었다. 그것은 10단 정도가 되는 아주 거대한 물건이었는데 처음에는 띰틀이 왜 이런 곳에 있나 하고 의아해했었다. 초라한 모양새로 장난감 창고의 한쪽 구석에 박혀있던 그것은 인근 학교가 폐교 조치되며 회관으로 온 물건이었다. 난 그곳에서 2년 정도 꾸준히 봉사를 했고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봉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봉사를 하는 날 아이들은 나에게 종이로 접은 꽃과 편지를 주면서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완전히 저물고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소등하고 문을 닫으려는 그때 장난감 창고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었고 난 마침 봉사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 누군가 끝까지 숨어서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회관은 물론이고 창고 안도 모두 불이 꺼져서 완전히 어두웠고 아이들이라면 무서워서 숨어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난 불을 켜고 창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들렸던 그 소리가 뚝 끊기면서 사방이 조용해졌다. 난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혹시 몰라서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을 살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띰틀 쪽으로 눈을 돌린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과 단 사이에 손을 넣는 틈 사이로 10개의 작은 손가락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뭔가 섬뜩했지만 역시 이 안에 숨어들었구나 생각하며 난 성큼성큼 띰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손가락이 띰틀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어차피 들켰는데 빨리 나오지 하면서 띰틀의 단을 들어올린 나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며 띰틀을 제자리에 놨고 그 길로 곧장 문까지 걸어가서 불을 껐다. 그런데 문을 잠그려던 그 순간 누군가 띰틀을 뛰어넘는 것 같은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나는 기겁을 하며 도망쳐버렸고
다음 날 그 동네를 떠났다.